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1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6. 훈련 준비, 야간 전술 훈련. 두 번째. 팀 스피리트 82 훈련 출발 3일 전인 1982년 3월 18일 목요일. 대대의 사격과 기동, 야간 전술 훈련을 위한 주간교도 훈련을 위해 우리는 위장과 방음, 방광 조치 등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 이윽고 공격을 위하여 중대 단위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공격은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공격 개시선으로의 이동입니다. 말 그대로 공격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공격 개시선은 아군의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점이므로 이곳까지의 이동은 기도비닝만 유지한 채 가능한 신속히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돌격선까지의 이동이고 그 다음 단계가 돌격선에서 목표까지 공격하여 목표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공격 개시선에서 돌격선까지의 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야간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간 전투와 야간 전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선 거리상으로 공격 개시선에서 목표까지의 거리가 야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주간 전투는 공격 개시선부터 병력이 좌우로 분산하여 행렬로 전진하면서 신속히 이동하지만 야간 공격에서는 공격 개시선에서 돌격선에 이르기까지 일렬 종대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은밀하게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공격 개시선에서 돌격선까지 얼마나 은밀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야간 작전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각계의 모든 교육은 바로 공격 개시선에서 돌격선까지 은밀히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이 시작되면 맨 앞에 천병을 선두로 일렬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전 중대원이 한 줄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소대별 또는 분대별로 각자의 공격 루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천병이 전방의 상황을 살피면서 진로를 개척하고 뒤따르는 병력은 사주경계를 하며 이동하는 것입니다. 선두에서 진행하는 천병은 손을 내밀어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머리 위 높이부터 땅바닥까지 장애물이 있는지 손의 감촉으로 체크를 합니다. 철조망이나 인계철선이나 지뢰와 부비트랩 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이 확보되면 야간 보행으로 한 발, 두 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적의 중첩 방어 라인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앞서 1, 2등병 시절 전술 훈련 이야기에서 몇 번 말했듯이 야간 방어를 하는 부대는 삼선 방어 개념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됩니다. 즉, 주방어진지 전방에 2개 정도의 중첩 방어 라인을 추진 배치하여 적의 공격을 미리 파악하거나 전초진지 전투를 통해 그 예봉을 꺾어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부대는 이러한 적의 추진된 방어 라인을 아군의 피해 없이 은밀히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격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발각되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추진되는 방어 라인은 소규모 부대가 편성되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발견하여 무성무기로 처치하거나 이들을 우회하여 통과하는 등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주어지는 상황에는 조명탄 낙하가 있습니다. 공격 징후가 포착되거나 아니면 예방적 차원에서 방어부대는 조명탄을 터뜨려 전방 상황을 정찰하는 것입니다. 조명탄 낙하 상황이 주어지면 즉시 땅에 엎드려 복지부동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는 몸을 피하려고 뛰거나 은폐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곧바로 복지부동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배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려 꼼짝하지 않으므로 방어부대에서 관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격이 발각되고 적의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 폭탄 투하 상황이 되면 신속히 은폐물을 찾아 땅에 엎드리되 배를 땅에서 떼고 입을 약간 벌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배를 땅에서 떼는 것은 폭탄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땅에 올려 배에 충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내장이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역시 폭발의 충격으로 인한 복부 압력으로 배가 터질 수도 있기에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장애물과 상황을 돌파하고 목표에 최대한 근접하여 좌우 상기한 뒤 돌격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목표를 향해 돌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격부대에서는 공용하기의 사격과 포격으로 공격을 엄호합니다. 야간 공격을 위한 돌격도 주간 상황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신속하게 목표를 향해 돌진하면서 함성과 호루라기 등을 불면서 목표를 점령하면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우리는 평소에 배운 대로 야간 공격을 위한 주간 교도 훈련을 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하는 훈련이지만 모든 상황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를 가정하여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 공격은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대대장은 목표에서 내려다보며 메가폰으로 이것저것을 지적했지만 원위치를 시키지는 않고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하긴 원위치 시켜서 재교육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며 야간전투 주간 교도훈련을 마쳤습니다. 비록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은 많았지만 이틀 전 주간전투 훈련 때 등줄기에 땀이 흐르도록 뛰어다닌 것에 비해서는 별로 힘은 들지 않았습니다. 주간 교도훈련을 마치고 추진되어 온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야간에는 주간에 교도훈련을 했던 그대로 야간 이동을 하고 돌격선에 전개하여 목표점인 야산을 향해 돌격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 하는 훈련이라 그냥 하는 척만 냈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캄캄한 야간인지라 대대장이 모든 중대를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대장의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는 기도비닝만 유지하면 되었고 돌격선에서는 큰 함성 소리만 내면 그런대로 훈련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큰 전술 훈련은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팀 스피리트 82 훈련의 출정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훗날 실제로 팀 훈련에 나가서는 이렇듯 힘들게 연습한 전술 전기를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군대에서는 실전보다는 준비 과정이 더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